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하자 과자사이언스 진연자입니다. 하늘에 떠있는 구름 본 적 있나요? 이번 시간에는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구름에 의해서 비가 내리는 강수 과정에 대하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 구름입니다. 구름이라는 것은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모여 하늘에 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세계 기상기구 WMO에서는 모양과 높이에 따라서 구름을 10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수직으로 발달한 구름을 저군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저군형 구름은 상승 기류가 강할 때 잘 형성됩니다. 반면 고층운이나 층운처럼 수평으로 잘 발달한 구름은 상승 기류가 약할 때 잘 만들어지는 구름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한 높이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는데요. 구름이 생성되는 곳은 기권의 층상 구조에서 대륙권에 해당합니다. 대륙권에서 가장 아래쪽 지표에서부터 약 2km 사이에 있는 구간에서는 하층운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약 2km에서 6km 사이에는 중층운이 만들어집니다. 고층운과 고저운이 그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약 6km에서 12km 사이에는 가장 높이 있는 구름, 권저운, 권층운, 권운을 포함한 상층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높이에 상관없이 수직인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저군과 그리고 정란운이 있습니다. 이 구름의 형성 과정입니다. 구름은 다음과 같은 6개의 단계로 구름이 만들어지는데요. 지표에 있는 공기 덩어리가 위로 상승하게 됩니다. 위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지표면이 불균등하게 가열되는 경우 공기가 따뜻해지면서 부피가 팽창하여 가벼워져 위로 상승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저기압 중심부로 공기가 모이는 경우 역시 공기가 위로 상승할 수 있고요. 세 번째, 편편한 지표면을 이동하다가 산과 같은 높은 지형을 만났을 때 역시 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났을 때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타고 이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4가지 상황에서 공기가 위쪽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위쪽으로 상승한 공기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위쪽으로 갈수록 공기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압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공기의 그런 기압, 주변에서 누르는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기의 부피가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단열 팽창이라고 합니다. 단열 팽창의 의미 함께 알아볼 것인데요. 단열 팽창이란 물체가 외부와 열을 주고받지 않고 라는 것입니다. 즉, 내부 에너지만을 사용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단열, 끊을 단, 외부와의 열 교환이 끊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열 상태에서 바로 부피가 팽창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열 팽창이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
스텝 3,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바로 온도, 공기 덩어리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팽창하는데 내부에 있는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팽창할 때 내부에 있는 열 에너지를 소모한다라는 것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음식 시킬 때 어떻게 해요? 호호 불게 되죠. 입을 작게 호호 모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입을 모으게 되면 공기덩이가 작게 되죠. 공기가 이렇게 작게, 그리고 입에서 빠져나온 공기가, 부피가 이렇게 팽창하게 됩니다. 팽창하게 되면 부피가 팽창하면서 내부의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단열 팽창에 의한 온도 하강이 우리 실생활에서도 이미 활용되고 있었네요. 스텝 4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온도가 낮아진 공기, 그리고 부피가 작은 공기는 주변보다 가볍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쪽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위쪽으로 계속 상승하게 되면 대륙권은 온도가 계속 낮아지게 되죠. 이동하게 되다 보면 결국 이슬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슬점 기억나나요, 여러분? 이슬점이란 온도가 낮아져 포화 상태에 도달하여 공기 덩어리의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온도, 이슬점에 도달하면서 결국에 수증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증기들이 모여 바로 구름을 생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구름을 생성하는 물방울의 크기는 대략 약 0.01mm 정도 됩니다. 구름의 형성 과정을 기온, 포화 수증기량 그래프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불포화 상태의 공기가 온도가 낮아지게 되어 물방울로 되는 응결 현상에 의하여 구름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불포화 상태의 공기가 현재 수증기량은 그대로인 채로 기온, 온도가 내려간다라는 점, 이 부분 잘 염두해 주시고요. 기온이 내려가기 위해서는 결국에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공기 덩이가 위쪽으로 상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 4가지 경우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 지표면이 강하게 가열되어 따뜻해진 부피가 커진 공기가 위쪽으로 상승하는 경우. 두 번째, 공기가 한 군데로 모여들 때, 즉 저기압일 때, 이때 공기가 모여 위쪽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날 때 찬 공기 위쪽으로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갈 때이고요. 네 번째는 산과 같은 지형을 만났을 때 역시 위쪽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성 과정 애니메이션으로 상세하게 볼 것인데요. 기본 컨셉은 이렇습니다. 지표면에 있는 공기 덩이가 위쪽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위쪽으로 이렇게 상승하여 구름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지표면에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공기 덩어리 잘 보면 채워지지 않은 것 보이시나요? 채워지지 않은 것은 수증기이고요.
채워진 것은 물방울, 그리고 이렇게 눈 결정 모양은 얼음 알갱이를 나타냅니다. 공기덩이가 위쪽으로 상승하면 공기의 양이 적어져 부피가 팽창하게 되는 단열 팽창의 과정을 거쳐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단열 팽창할 때 온도가 내려가는 이유는 내부의 열 에너지를 소모한다 라고 했던 것 기억나시죠?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계속해서 주변보다 공기덩이의 부피가 크기 때문에 위쪽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 어느 정도 높이에 도달하게 되면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고요. 이슬점에 도달한 공기는 결국 이렇게 물방울을 형성하게 됩니다. 온도가 낮은 경우에 얼음 알갱이, 빙정도 만들게 되고요. 이 과정을 통하여 구름이 생성됩니다. 한 컷으로 구름의 형성 과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가 상승하고 단열 팽창하는 것은 바로 주위의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공기의 부피가 팽창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압이 낮아지는 것은 공기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단열이라는 의미라고 했었죠. 단열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외부와 열을 주고받지 않는다라는 것, 끈을 딴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때문에 결국에는 내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것, 이 부분. 그래서 단열 팽창할 때 온도가 내려간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공기덩이가 계속해서 상승하여 이슬점에 도달하고 수증기 응결이 됩니다.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과학하자 과자사이언스 진현자였습니다. 여러분 안녕.